친구네 집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이 바로 열렸어요. 미영이 저를 보더니 묘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당황한 것 같은데 웃으려고 하는 그 표정, 저는 그냥 들어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어요. 수건 하나를 두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제 남편이었습니다.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초였을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미영이도. 저는 가방을 들고 돌아섰어요. 미영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 사실 나중에 알았어요. 정수기 설치하다가 파이프가 터진 거야. 옷이 다 젖어서. 그게 진짜였습니다. 파이프가 터진 건 정수기였어요. 근데 웃긴 건 그 황당한 하루가 2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보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나는 그렇게 빨리 믿었을까?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의심부터 했습니다.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요즘 힘들었어.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습니다. 파이프 하나가 터졌을 뿐인데 닫혀있던 문이 같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실 거죠? 아침이었습니다. 성재 씨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말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그게 우리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20년째 나쁜 사이가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신혼 때는 달랐습니다. 퇴근하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던 사람이었어요. 주말에 드라이브 가자고 먼저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 둘만 남으니까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할 말이 없는 건지 할 말을 잊은 건지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잠들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똑같았어요. 성재 씨가 작업 가방을 챙기면서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물었어요. 오늘 어디 가요? 현장. 그게 다였습니다. 어디 현장인지, 몇 시에 오는지 묻지 않았어요. 물어도 짧게 대답할 거 알았거든요.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그때 미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나 오늘 집들이야. 꼭 와야 해. 너밖에 없어. 미영이는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새 아파트를 장만했거든요. 저는 성재 씨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미영이네. 집들이야. 성재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데도 늦은 사이는 없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갔어요. 미영이네 새 아파트는 역에서 가까웠습니다. 새 건물 냄새가 났어요. 엘리베이터도 깨끗하고 복도도 환하고 나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생각인데 왠지 서글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미영이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근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반가운 것 같은데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웃으려고 하는데 눈이 웃지를 않았어요. 나는 그냥 들어섰습니다. 새 아파트 특유의 환한 거실이 보였어요. 예쁘게 꾸몄더라고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미영이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건 하나를 두른 남자가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그냥 뚝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제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그제야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3초였을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미영이도 거실에 셋이 그냥 굳어 있었어요. 남편 손이 아직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나는 아마 웃고 있었을 거예요. 왜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야야 수진아.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버튼이 잘 안 눌렸습니다. 뒤에서 미영이 발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냥 탔어요. 문이 닫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울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났습니다. 20년이었는데 1층에 카페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근데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떠올랐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야, 제발 받아. 오해야, 진짜야.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미영이었습니다. 뛰어 내려온 거였어요. 머리도 헝클어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더라고요. 슬리퍼 발로 뛰어온 거였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더니 숨을 고르면서 말했어요. 야, 들어봐. 진짜 오해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미영이가 설명했어요. 성재 씨가 2단지 정수기 설치 담당이라고. 오늘이 미영이네 차례였다고. 설치하다가 노후 파이프 연결 부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쏟아진 거였습니다. 성재 씨 옷이 흠뻑 젖었고 미영이 집에 남자 옷이 없으니까 일단 씻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온 거였습니다. 미영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업 영수증이었습니다. 회사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성재 씨 이름, 회사 이름, 오늘 날짜, 미영이네 주소, 다 맞았어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더 커졌어요. 미영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카페에서 둘이서 한참 웃었어요. 옆 테이블 사람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감정이 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웃다가 우는 건지 울다가 웃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한참 있다가 미영이가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너 왜 그렇게 빨리 믿었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저도 무서웠거든요.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의심부터 했습니다. 1초도 안 걸렸어요. 그 생각이 집에 가는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성재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씻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서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등 뒤에서 성재 씨가 느껴졌어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많이 놀랐지. 저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돌아봤어요. 성재 씨가 서 있었습니다. 부엌 입구에 평소랑 똑같은 얼굴인데 왠지 달라 보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성재 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나 요즘 힘들었어.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힘들다는 말. 이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심장이 뭔가 이상하게 뛰었어요. 성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3년째 어렵다고 했어요. 직접 현장을 뛰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니까. 혼자 현장 나가면 인건비라도 아끼니까. 저한테 말을 못한 건
걱정시키기 싫어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뚝뚝한 게 아니었구나.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구나.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요.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성재 씨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미안해. 몰랐어. 서툴었어요. 대화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하는 말들이 전부 어색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잘 자라는 말 대신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오래간만에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어제 일이 꿈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꿈이 아니었어요. 성재 씨가 옆에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거였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나갔어요. 성재 씨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봤습니다. 밥을 하고 있었어요. 성재 씨가 20년 동안 제가 해왔던 아침을 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어요. 냄비 뚜껑을 2번 열어봤습니다. 불세기를 1번 줄였어요.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식탁에 앉았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어요. 많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근데 조금 달랐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덜 크게 들렸어요. 성재 씨가 밥을 먹다가 저를 봤습니다. 맛없지? 저는 웃었어요. 아니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좀 짰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이상하게 성재 씨가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녀올게.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다녀오세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미영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야, 성재 씨가 나한테 말 걸었어. 미영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저는 웃었어요. 20년 만이야. 미영이가 또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야, 근데 있잖아. 그 정수기 파이프. 내가 일부러 건드렸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황당한 하루가 없었으면 우리 부부는 또 1년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에 성재 씨가 퇴근해서 왔습니다. 말없이 뭔가를 테이블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빵이었습니다.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설레는 거라는 걸 그날 밤에야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바뀐 건 없어요. 성재 씨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아요. 아침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근데 다릅니다. 숟가락 소리가 예전만큼 크게 들리지 않아요. 가끔 성재 씨가 먼저 말을 겁니다. 별거 아닌 말이에요. 오늘 날씨 춥더라. 밥이 좀 짜다. 저녁에 뭐 먹을까? 근데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성재 씨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여전히 현장을 뜁니다. 직접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몸 쓰는 걸 편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20년을 같이 살면서 몰랐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작은 파트타임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꽃집이에요. 처음으로 제 돈이 생겼어요. 별거 아닌 돈인데
왠지 어깨가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합니다. 입이 가볍고 눈치가 빠르고 제 일에 참견을 잘해요. 근데 고맙습니다. 미영이네 정수기는 이후로 2번 더 말썽을 부렸어요. 성재 씨가 2번 다 무료로 와줬습니다.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큐피드야. 고마워해. 저는 웃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성재 씨랑 둘이서 동네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성재 씨가 퇴근하면서 말했거든요. 나가자. 2글자였습니다. 저는 그냥 신발을 신었어요. 걸으면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성재 씨 옆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좀 처졌습니다. 머리도 더 셌어요. 근데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삼스럽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오래 못 봤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표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는 걸, 그걸 알게 해준 건 파이프 하나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 파이프는 진작부터 터졌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데도 늦은 사이는 없더라고요. 20년을 같이 살아도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걸 이제 압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